주식시장은 자신도 모르게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기별로 유명한 주식 고수분들이 나오지만 그 고수분들은 그 시기에 맞는 매매 방법을 운과 함께 맞춰서 돈을 벌어들인 것 뿐이지, 아무리 큰 돈을 번 매매 방법이라 하더라도 계속 변하는 주식시장에서는 통하던 것도 갑자기 안 통해서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로 몇 배 먹었다고 해서 다음에 매매하는 것을 또 거기서 몇 배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또 새로운 것에서 새 시대가 열릴 게 뻔한 시장인데, 이 말을 이해하신다면 그 어떤 고수라도 큰 돈을 벌어 들었으면 거기서 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주식을 끊던지, 아니면 내가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확실한 플랜을 계획을 할 것인지. 돈을 벌었다고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든 단타든 어떤 매매를 하던 간에 하나의 돈 버는 방법이 생기면 그 방법이 내성이 생겼을 때 반드시 안 통하는 날이 오면서 소멸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초기에 500만 원으로 6억을 벌어 들일 때는 어떤 매매 방법을 이용했냐면 주로 이용하던 게 수급 매매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급 매매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때 방식대로 매매를 하게 된다면 지금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월별 계좌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 월별 계좌 중에서 제가 한 1, 2년 동안 정체기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정체기가 온 이유가 내가 예전에 이걸 주로 했는데 갑자기 1년, 2년 동안 통하지가 않으니까 저는 정체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계속 돈을 벌어들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원래 통하던 매매 방법이 이렇게 내성이 생겼을 때 반드시 소멸할 것이고 또 새로운 매매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살아남으면서 새로운 방법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상황을 경험하고 많은 종목을 매매해봐야 됩니다. 시드를 조절하지 않고 경험하고 매매하는 동안 뼈만 남을 수 있으니까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시드는 억지로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계속 변하고 현재 원칙이 또 언제 달라질지 모르는데 현재 주식시장에서 지켜야 되는 저만의 원칙을 정리해봤습니다. 이게 또 언제 변할지 모르겠지만 변화에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주식시장이 또 변하게 되어서 지금 사용하는 매매 방법이 안 통하게 된다면, 제가 지금 사용하는 게 안 통하게 된다면 저는 전업 투자자가 제 일인데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는 것이지만 이제는 과거와 달리 적응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위 환경에 맞게 색깔이 변하는 곤충처럼 저도 변화하려고 딱히 노력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시장이 변하면 저도 같이 적응을 할 수가 있는 게, 지금 매매하는 게 어차피 통하지 않으면 또 새로운 방법이 계속 시장에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관찰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적응할 만한 경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변화가 그렇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계속 시장과 함께 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라도 중간에 한 1, 2년 휴식기가 있다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고 있으며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게 매매 리듬이라 생각을 하는데, 매매 리듬은 정말 중요합니다. 매매 리듬이란 주식이 잘 될 때는 금액을 계속 높여가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최근에 매매하는 것마다 수익이고 수익 나는 게 정말 쉽다면 4,400치 하다가 자신감이 붙어서 7,700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서 계속 잘 풀리면 1억 1,000, 여기서도 잘 풀리면 이제부터 2억 단위, 그리고 3억, 4억. 계속 금액을 높여가면서 눈덩이 같은 수익을 기대하는 것이고, 주식이 안 될 때는 4,400으로 매매했는데도 계속 깨져버리고 도저히 답이 없다. 매매할 때마다 손실이다. 내가 사자마자 그냥 방향이 꺾여버린다. 이렇게 안 풀리고 스트레스만 받는 시장이라면 4,400에서 제가 여기 설정해 놓은 3,000, 3,000도 안 되면 2,000, 그리고 2,000도 안 되면 나중에는 1,000만 원, 500만 원까지 줄일 것입니다.
주식이 안 될 때는 잠깐 물러나서 매매 금액을 줄이고 횟수를 줄이면서 본전만 지키는 것만 생각한다면 또 자연스럽게 변하는 시장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될까 제가 별도로 생각한 것은 없지만 그냥 시장에 꾸준하게 참여를 하면서 매일 움직이는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냥 매일매일 시장을 보다 보니까 알아서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요즘 시장에서 정한 원칙은 6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점과 가까운 종목을 프로그램 매도해서 미리 매수하자. 자, 프로그램과 엇박자를 유지해야 된다고 요즘에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계속 사들인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무리 자리가 좋다 하더라도 놓아줘야 됩니다. 언제 매도가 나올지 프로그램의 의지에 따라서 내 소중한 돈의 운명이 달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으며 얘들의 무자비한 선택으로 내 소중한 돈이 녹기 싫으면은 엇박자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엇박자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매도할 때 내가 매수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차트가 좋은 종목에서 프로그램은 이쪽에 맞춰서 알고리즘이 짜져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말라 하더라도 다시 들어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차트가 굉장히 예쁘고 금요일 시장에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수량을 대충 계산해 보면 한 14만 주 정도 되는데 14만 주 정도에서 6만 주 남겨놓고 8만 주 꽤나 많이 나갔습니다. 물론 6만 주가 더 나오게 됐을 때 그때부터는 좀 적극적인 매수 기회고 지금도 시간의 거래 떨어지긴 했지만 들어갈 거면 미국 증시 하락하고 시간의 거래 떨어진 하락 분위기에서 외국인의 매도를 보고 들어가는 게 맞는 타이밍이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항상 사용하는 방법은 고점과 가까운 종목을 프로그램 매도해서 미리 매수하자. 어차피 나중에 고점을 뚫어주는 것은 프로그램의 입김이 필요하거나 프로그램이 관여하지 않는다면 주가가 올라가기가 지금 시장에서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점 근처부터 분할 매도 또는 전량 매도를 생각하자. 자, 익절에 대한 부분인데 저도 최근에 알면서도 많이 당해서 9월부터는 제발 욕심 좀 부리지 말자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자, 신고가 종목은 무조건 그 전에 고점을 뚫어준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종목에 따라서 뚫어줄 때도 있지만 뚫어주지 못하고 한 여기까지 올렸다가 패대기 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점과 좀 거리가 좁혀진다 싶으면은 그 좁혀졌을 때부터 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량 매도를 선택하겠지만 뭔가 아쉬우신 분들 거래대금이 진짜 많아가지고 이거 팔면 후회할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분할 매도부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유일 로보틱스가 이날이라면 8월 31일 날 재현을 한다면 자, 여기까지는 그 전에 고점을 뚫지 못했습니다. 근데 뚫어주는 날이 있었는데 이 뚫어주는 날에 뚫어주기 직전에 근처에 이쯤에서 절반이나 3분의 1이나 4분의 1이나 그건 적당히 알아서 매도를 할 것이며 어제는 완전히 끝장 날 때까지 끝까지 버틸 생각이라면 끝까지 버틸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다가 어차피 프로그램의 먹잇감 대상이기 때문에 결국에 올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부터 당분간은 또 패턴이 다르게 변하는 게 아닌 이상 전량 매도로 수익을 꼬박꼬박 챙겨갈 생각입니다. 항상 가져야 되는 마인드와 원칙이 있는데 세 번째가 매도 후에 주가가 100배, 1000배 올라가도 아쉬워하지 말자. 결과만 보고 매매할 수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부자일 것이다. 이거는 어떤 매매를 하더라도 해당되는 말인데 사실 사람들이 수익을 줄 때 매도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매도했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면 후회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고 만약에 이걸 들고 있었으면 얼마가 되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 환상 때문에 수익이 찍힌다 하더라도 익절을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손절만큼 확정을 짓는 게 쉽지가 않다는 말인데 매매를 계속 할 거면은 이 3번은 평생 지켜야 되는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매일 겪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
2번에서 3번 중에 끝까지 버텨서 대박나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그럼 거래대금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래대금이 그 전에 좀 애매하게 나왔다. 뭐 예를 들어서 유일 로보틱스라면 첫 상승에서 거래대금이 이때 3,200억이 나왔는데 3,000억이 넘으면 거래대금 깡패에 속합니다. 3,000억이 아니라 거래대금이 한 1,000억 나왔다. 그러면은 전량 매도하고 거래대금이 이렇게 3,000억 이상 나왔다면은 끝까지 한번 버티면서 승부를 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지만 거래대금이 정말 활발한 종목에서 끝까지 버틴다면 잘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자, 네 번째가 거래대금이 터지기 시작한 정배열 차트는 2번에서 3번 크게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거래대금이 터지기 시작한 유일 로보틱스로 예를 들자면 이때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3,200억 원. 그리고 차트가 아주 예쁜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 자, 지금은 윗꼬리도 달리고 복잡하긴 하지만 어느 날 프로그램이 한 10만 주, 20만 주 땡기면서 마음먹는 날은 현대로템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지금 2번 시세가 나왔는데 1번, 2번, 그리고 여기서 또 버텨주면은 3번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일 로보틱스는 아직 1번, 2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언제 쓸어 담냐가 바로 2번째 날이며 언제 들어올진 당연히 개인 투자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얘들의 알고리즘을 지금 대충 알기 때문에 여기서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5번을 알고 있으면 정말 편한데 내가 봤을 때 이미 장대 양봉이라면 내가 게을러서 놓친 거다. 쿨하게 보내주자. 자, 장중에 거래대금 상위를 많이 체크하실 겁니다. 근데 체크하면은 장대 양봉 나와 있고 초반에 수직으로 올라와 있고 내가 봤을 때 이미 장대 양봉이 나왔다면 그날은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날 매매하지 말고 차라리 다음날에 눌림을 보고 결정하던가 뭐 다다음날 한 2, 3일 지켜보다가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다시 새로운 계획을 짜면 되지. 당일에 양봉이 크게 나온 종목은 절대 그 당일에 따라 붙을 생각을 하지 말고 쿨하게 보내주던가 아니면 뒤로 물러나서 며칠 뒤에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자, 마지막 6번째가 양봉에서 매수가 아닌 음봉에서 매수하자. 제가 한 2021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을 양봉에서 매수했습니다. 신고가 돌파 매매. 뭐 무조건 고점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양봉에서 좀 활발한 것을 보고 들어갈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눌림목이 잘 통하고 1번도 적용할 수 있고 프로그램과 엇박자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좋은 종목을 골라서 차트가 예쁜 종목을 골라서 오히려 눌릴 때 음봉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기 있는 종목을 봤을 때 한 9시 반 넘어서도 주가가 폭락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애교로 마이너스 1%에서 3% 정도 떨어지면은 그 인기 있는 종목이 적당히 눌리고 있다, 쉬어가는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 매수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제 원칙들이며 앞으로 또 변하게 된다면 언제라도 대응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정말 힘든 주식시장, 남들보다 미칠 정도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꾸준히 할 거 하는 거, 지킬 거 지키는 거, 저는 이 꾸준함들이 결국에 보상을 해줄 거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